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월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워싱턴입니다. 네, 미국 경제가 아직도 불안하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그래도 미국 경제를 좀 지탱해주고 있는 분야는 고용시장 그리고 주택시장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지난 주말에 이제 발표된 고용지표가 상당히 주목을 받아왔는데, 네. 그래도 선방한 것, 또 양호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실업률이 6월에 실업률이 3.6%로 그대로 유지가 되었고, 3월부터 3, 4, 5, 6, 4개월 연속 3.6%를 기록했습니다. 3.6%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요. 3.5% 실업률이 팬데믹 직전 2020년 2월에 실업률이 그때 3.5%였습니다. 근데 이 3.5%로 이제 그대로 돌아간 것뿐만 아니라요. 3.5%는 사실상 완전 고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원하면 누구나 아주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완전 고용이라고 하는데, 네. 그만큼 상당히 지금 좋은 실업률을 보여주는 거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제 경제계에서는 아무래도 한 달에 얼마나 일자리를 늘렸느냐 이게 더 중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6월 한 달 동안 37만 2천 개의 일자리를 늘린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은 37만 2천 개는 이제 전달 수정치 38만 4천 개보다는 약간 12,000개 정도 적은 수준, 이제 후퇴한 것은 아니고 적게 늘어난 수준이거든요. 네네. 그렇지만은 월가 분석가들은 25만 개에 그칠 것이다 라고 내다봤었는데 그것을 예상을 훨씬 웃도는 양호한 성적을 거둔 것입니다. 또 이것이 어떤 의미를 띠고 있냐면은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40만 개 이상씩을 일자리를 매달 늘려왔다는 게 되고요. 그에 앞서서 치면은 지난해까지 치면은 13개월 연속으로 4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매달 늘려왔기 때문에 상당히 튼튼하고 또 아주 양호한 호조를 보이는 고용 지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고용이 미국 경제를 지탱을 해주고 있다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을 정도이고요. 네. 또 다른 경제 지표, 고용 지표로 보면은 지금 구인난에 빠져 있는 고용주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비어 있는 일자리가 지금 1,130만 개거든요. 그런데 실업률 3.6%의 계산을 해보면은 구직을 하고 있는 인구는 595만 명, 600만 명 아래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95만 명을 다 채용하고도 535만 개가 남아돈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만큼 타이트한 고용시장이 계속되고 있고, 그만큼 이제 상당히 튼튼하고 또 이제 건실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택시장도 예상보다는 주택시장은 조금 약간의 흔들릴 수 있는 위험성은 좀 더 있지만요. 두 가지 이중고를 겪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주택 가격이 너무 올라서 주택 가격이 오르는데 또 모기지 이자율까지 올랐기 때문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내 집을 마련하는 미국민들은 이중고를 겪어왔습니다. 주택 가격은 중위 가격, 그러니까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중위 가격이 40만 달러를 넘어서서 40만 7,600달러까지 올라갔고요. 또 1년 전에 비하면은 대도시 주택 가격은 3월에 20.6%, 4월에 20.4%나 올랐기 때문에 약간 둔화된 것 같지만은 20% 이상 올랐다는 거는 여전히 아주 주택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값도 그렇게 오르는데 모기지 이자율에서 조금 완화 조짐이 드러난 것입니다. 모기지 이자율이 이제 프레디 맥은 정부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부 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도매가라고 볼 수 있죠. 5.81%까지 올라갔었는데 5.70 이게 이제 시중에서는 그럼 6%를 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5.70%에서 지난주에 5.30%로 상당히 내려갔습니다. 많이 내려갔고 이게 이제 한 주간의 낙폭치고는 가장 크게 내려간 것으로 해서
모기지 이자 급등 부담은 좀 줄어드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중고 가운데 하나는 좀 이제 완화가 됐기 때문에 주택 거래가 이것 두 가지 이중고 때문에 주택 판매가 연율로 치면은 8.6%나 5월에 급감한 바가 있었거든요. 모기지 신청은 뭐 물론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 시장이 좀 냉각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다시 그 모기지 이자율이 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완화해서 주택 시장이 그래도 좀 버텨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택 시장에서 그 지금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뭐니 해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없기 때문에 2008년과는 판이하게 주택 시장의 붕괴는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미국의 고용 시장이 아직 이렇게 이제 버텨주고 있으니까는 그 물가 잡기를 위한 연준의 공격적인 연속적인 금리 인상도 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듯한데요.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까요? 네. 바로 고용지표 나오자마자 연준이 이번에도 또 7월 말에도 0.75포인트나 대폭 올리겠다. 더 굳어졌다라는 말이 즉각 나왔거든요. 네네. 그만큼 즉 어그레시브한 공격적인 그런 금리 인상 그것도 연속으로 매번 올릴 것임을 더 확고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고용지표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6개월이 지났는데요. 3월달, 5월달, 6월달 0.25, 0.5, 0.75 이 세 차례 걸쳐서 제로금리가 1.5 내지 1.75%까지 올라 있습니다. 근데 올 하반기에 4번이 더 남았거든요. 네. 이 4번 매번 올리게 되면은 연준이 예고는 연말에 3.4%까지 올릴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기 때문에 공개적인 예고만 하더라도 2배 이상 올린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 26일, 27일 열리는 7월의 회의에 하반기의 첫 회의에서는 당연히 0.75포인트는 또 올릴 것 같다. 6월과 같은 수준의 이것을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광폭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연준 의장이나 연준 이사들 또 지방은행장, 연방은행장들이 얘기한 건 물론이고 경제 분석가들도 0.75는 또 올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월에 그렇게 되면 한 0.5포인트를 또 올릴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 11월 2일에 0.25, 12월 14일에 0.25 이렇게 올려야만 이제 3.4%를 역산하는 그런 셈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만약에 올린다 그러면은 연말에는 3.5 내지 3.75%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에 3%의 를 더해야만 시중금리가 되는 것이니까 상당히 고금리 이자 부담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준은 현재 물가를 잡으려면은 4 내지 7%까지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자체 분석 보고서를 이미 마련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올해 4% 가까이 내년까지는 자칫하면 물가가 잡히면 당연히 달라집니다만은 네. 물가를 잡지 못할 때에는 7%까지도 올리는 그런 아주 파격 행보를 할 것으로도 미리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고용시장과 주택시장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버텨준다. 그렇다면은 고물가 고금리로 불경기에 빠진다 하더라도 2008년도에 그때 아주 하드랜딩 아주 경착륙만큼은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연준의 목표나 전략도 바로 그것 2008년의 대불경기만큼은 피해가려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네. 월스트리트저널과 같은 데서도 분명히 불경기가 와도 이번에는 예전에 기존의 불경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2번의 불경기가 있었는데 그때와는 판이하게 다른 형태가 될 것 같다라고 벌써 이제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좋게 봐서는 불경기 가볍고 짧게 끝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가 아직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연준이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소프트 랜딩이란 말까지는 못 쓰고 소프티시 랜딩이라는 어렴풋한 그런 말로 용어까지 만들어가면서 표현을 했었는데요.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저널도 아주 디프런 스타일의 불경기
스타일을 얘기를 하는데 디퍼런트 스타일이 뭐가 다르냐면요. 성장이 후퇴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을 GDP로 볼 때 국내 총생산이 아무래도 두 분기 연속 전형적으로 이제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은 전형적인 불경기에 빠진 것으로 선언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것까지는 이제 감수를 해야 될 테지만은 그런데 이 아주 급직한 10%까지는 아니더라도 2008년 불경기 때 2008년 4분기에 8.5%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바 있거든요. 네. 그와 같은 아주 급속한 경착륙 이런 것은 이제 피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실업률 급등이면은 이제 미국민들의 그 불경기를 체감할 수 있는데요. 2008년에 불경기 때는 2009년 6월에 불경기가 끝난 날 달로 그때 선언됐었는데도 9.5%였고요. 끝난 이후인 2009년 10월에 실업률이 10%까지 오른 바 있습니다. 3.6% 실업률과 한번 10% 안팎의 실업률을 계산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이제 실업률만 올라간다는 게 아니 대규모 해고, 가뭄 태풍이 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러다 네. 보니까 이제 이 실업률까지 고용지표까지 완전히 추락하는 그런 그 상황을 맞을 수가 있는데 지금 3.6% 실업률이 10%까지 올라가게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또 1130만 개 빈 일자리가 있는데 열린 일자리가 있는데 이 다 고용하고도 실업자들을 다 고용하고도 535만 개나 남아도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한꺼번에 급추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그 경제 전문가들의 그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올 연말에는 3.9% 실업률이 올라도 내년 말에도 4.6%로까지 오르는데 그칠 것이다. 이게 4% 안팎의 실업률을 기록하는 것은 불경기 시절에 그런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주 판이한 불경기가 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어 있고요. 실업률이 왜 이제 수치만 그렇게 체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미국민들은 일자리가 안정되면은 불경기가 왔다가 해도 돈을 쓰게 됩니다. 지갑을 계속 열게 되기 때문에 그나마 좀 줄이는 씀씀이를 줄일 수는 있겠고 또 돈을 덜 빌릴 수 있겠지만은 완전히 지갑을 닫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네. 근데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미국 경제 70%는 미국민들이 이제 소비 지출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갑을 계속 열면은 또 일자리가 그나마 좀 안정이 돼서 이 지갑을 열게 되면은 성장 후퇴도 상당히 그 폭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한 1%대 이하 0.몇 % 정도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가볍고 그러면 또 짧게 끝나지 않겠습니까? 가볍고도 짧은 불경기, 즉 마일드하고 숏한 불경기로 잘 막아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지금 보는 것이고요. 연준은 분명히 그렇게 할 자신이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믿는 것이 그냥 자신들의 그 정책 수단이 있어가 아니라 그래도 이게 이제 팬데믹을 거치면서 아주 이상한 그런 혜택을 본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고용시장과 주택시장 이것이 이제 아직은 견고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미국민들이 그런 그 불경기 불안 심리에도 불구하고 지갑을 완전 닫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소비 지출이 급락하지는 않아서 미국 경제 성장도 아주 마이너스를 겪더라도 가볍고도 짧게 끝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이 잘만 하면 소프티시 랜딩이 될 수도 있고 적어도 2008년 그때와 같은 하드 랜딩 경착륙 사태만큼은 피해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많은 그 상당수 연준 그 이사들은 물론이고요. 민간 경제학자들도 이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변수들이 많이 있고 그렇겠죠. 이 가격 같은 경우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수요와 공급 여기에 이제 오늘 또 한 가지 더 나온 것은 탐욕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달리니까 가격이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제3의 요소가 생긴 게 이제 탐욕 인플레이션이라는 건데요. 기업체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팬데믹 사태를 악용을 해서 이익을 너무 지나치게 올린 겁니다. 네. 우리 이거 가스 펌프에서 뭐 보십시오. 휘발유값은 국제유가뿐만 아니라 급등뿐만 아니라 국제유가부터 시작해서 미국 내 정유회사들이 1분기 수익이 한 300%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1년 전보다. 네. 너무 이렇게 좀 같이 고통을 분담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물가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는 업체들은 아주 수익을 최대화시키고 그 수익을 좀 최대화된 것까지는 좋고 그러면 소비자들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걸 늘리는데도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참 미들 클래스가 왜 없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혜택은 없고 그냥 모든 그 부담 같은 것을 혼자 이제 떠맡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도 하여튼간 미국민들 뭐 중산층 이하 그 서민들은 어느 정도 이제 그 불경기를 감수하고서라도 매일 써야 하는 그런 지갑 열기에는 그래도 좀 줄이는 한이 있어도 완전히 닿지는 않기 때문에 네. 불경기가 와도 좀 가볍고도 짧게 네. 이제 막아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걸로서 이제 끝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연준의 그 최대 목표가 바로 고용을 좀 유지하면서 이렇게 가볍게 또 짧게 불경기를 이제 끝내는 걸로 그런데 이게 초점을 맞춰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